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12월 11일 월요일 실전 매매 정수 진행의 이가은입니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상승하면서 마감을 했습니다. 주간 기준으로 6주 연속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는데요. 지난 주말 사이 고용 보고서가 발표가 됐습니다. 수치만 보자면 다시 한번 고용 시장이 좀 뜨거워지는 것 아니냐라는 모습을 볼 수 있었는데요. 그러나 시장에서는 전미 자동차 노조의 파업 종료로 근로자들이 일터로 복귀한 것이 이번 수치에 좀 반영이 됐다라고 판단을 하면서 오히려 경기 연착륙을 기대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이번 주는 또 일정이 많습니다. 오는 12일부터 연준이 12월 FOMC를 개최할 예정이고요. FOMC가 열리는 12일과 13일 각각 11월 CPI와 PPI 지수도 발표가 될 예정입니다. 우리 시장에서는 지난주 금요일부터 양도세, 대주주 기준 상향 가능성 보도가 되기 시작을 했고요. 또 이번 주 목요일에 내마녀의 날이 기다리고 있기 때문에 수급의 변동성이 있을 수 있다라는 점까지 챙겨가셔야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지금 이 시각 우리 시장 상황 어떤지 지수부터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보겠습니다. 소폭이지만 0.07% 힘내주면서 2,519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도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기관과 외국인 투자자가 쌍끌이 매도하고 있고요. 개인 투자자가 300억 원 넘게 물량을 담아내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 역시 오늘 빨간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그래도 코스피보다는 강한 힘 보이고 있습니다. 0.92% 상승하면서 83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이어서 수급 동향 함께 체크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기서는 개인과 기관 투자자가 매수 우위 보이고 있고요. 외국인 투자자가 300억 원 넘게 현재 물량을 좀 덜어내는 모습 보실 수 있겠습니다. 오늘 시장 속에서 저희가 주목해볼 섹터는 플랫폼주들 함께 좀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동안 플랫폼주들은 광고 매출이 대부분을 좀 차지하고 있었던 광고 수익이 급감을 하게 되면서 어려움을 겪었습니다. 그나마 최근 미국 시장에서 좀 금리 인하에 대한 이야기가 좀 나오기 시작을 하면서 조금씩이나마 살아나는 움직임을 좀 보이고 있는데요. 특히 최근에는 트위치가 한국에서 사업을 좀 철수하겠다라고 밝히게 되면서 스트리밍 플랫폼인 아프리카 TV나 네이버 또한 함께 주목을 좀 받기도 했습니다. 실제로 네이버 같은 경우에는 외국인이 10월까지 계속해서 매도를 하다가 11월부터 매수로 전환을 하면서 주가도 13% 정도 상승하는 모습을 보였습니다. 좀 그동안 숨죽이고 있었던 플랫폼주들이 다시 한번 고개를 들 수 있을지 기대해 보셔도 좋을 것 같고요. 어떤 종목에 주목해 보면 좋을지 오늘장 표적 종목을 통해서 잠시 후에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그럼 본격적으로 실전 매매 정수 힘차게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도 이정수 전문가와 함께합니다. 자, 전일 미국 시장은 별로 그렇게 나쁜 게 없었죠. 그러니까 막 급락한 것도 아니고 오히려 올라갔는데 이제 S&P 500은 드디어 연고점을 돌파를 했더라고요. 연고점 돌파를 했고 유럽 시장은 지금 역사적인 사상 최고치 돌파를 대부분 다 하고 있는 흐름으로 좀 보여지는데 시장이 급락이 없습니다. 제가 계속 얘기를 했지만 그러니까 유럽 시장은 내년에 상승장 가려고 계속 올라가는 것 같고 미국 시장도 마찬가지인 것 같고요. 오늘 일본 시장도 다시 반등 나오고 우리나라 시장도 뭐 나쁘지는 않아요. 뭐 올라가긴 올라가는데 미국만큼 유럽만큼은 안 올라가서 그렇지 하락장도 아니고 하락장은 저는 올해 하락장이라고 얘기해 본 적이 한 번도 없습니다. 오히려 올해 1월달, 2월달, 3월달 오면 특히 3월달, 올해 3월달서부터는 상승장이 우리나라도 왔다. 근데 그 상승장은 그냥 상승장이 아니고 청개구리 상승장이다. 왜냐하면 미국 시장 잘 가고 그러는데 우리나라는 갈 듯 하면서 일부만 가고 안 가는 애들은 안 가고 이래버리니까 제가 청개구리 상승장이라고 그랬는데 그리고 나서 올 8월, 9월 고점 찍고 미국 시장도 빠지고 우리나라로 빠지고 미국 시장은 다시 신고점으로 가고 우리나라 시장은 못 따라가고 있는 상황이지만 하락장은 아닙니다. 자, 일단 전날 있었던 미국 시장 흐름을 보겠습니다. 왜냐하면은 이번 주 FOMC가 있는데요. 14일 날 새벽 4시에 발표를 하거든요. 중요한 거는 동결이가 문제가 아닙니다. 그러니까 동결이냐 아니냐가 아니고 이미 동결할 걸로 거의 얘기 나온 거고요, 이미. 그래서 이번 14일 날에 발표할 FOMC는 동결인데 거기서 중요한 얘기는 그래서 금리 인하 내년에 할 거냐, 한다 그랬으면 그러면 언제 할 거냐, 이게 중요한 거죠.
미뤄 짐작해 보건데 뭐 정확하게 3월 달에 한다, 5월 달에 한다, 6월 달에 한다 얘기 안 나올 것 같아요. 그렇죠? 정확하게 언제 한다는 얘기는 안 나올 것 같고 이런 얘기만 없으면 돼요. 금리 인하할지도 모른다. 요 얘기만 없으면 되고요. 그래 없을 거예요. 왜냐면 유럽 시장, 미국 시장 계속 신고가로 가고 싶으면 그런 얘기하면 안 되기 때문에 갈 것 같으니까 얘기하는 거예요. 계속 올라갈 것 같으니까. 그러면 그런 얘기는 안 나올 거고 그냥 뉘앙스만 비춰주면 됩니다. 내년에 드디어 이제 뭐 금리 인상 종결은 된 건 확인이 됐고 금리 동결 이후에서 금리 인하 시기를 우리가 한번 고민 좀 해보겠다. 뭐 이런 정도의 뉘앙스 정도면 됩니다. 뭐 제일 좋은 얘기는 내년 3월 달서부터 하겠다, 5월 달부터 하겠다, 이제부터 금리를 가갖고 제로 금리 가겠다. 뭐 이런 게 제일 좋죠, 그렇죠? 그게 제일 좋은데 그런 얘기는 안 하고 우리도 알고 있으니까. 그래서 금리 인상만 안 한다라는 얘기만 나오면 되는 거고요. 뭐가 안 할 거고 그거는. 그래서 그냥 금리 동결 이후에서 금리 인하에 대한 뭔가 긍정적인 시각을 바라보면서 마무리가 되면 그럼 되는 겁니다. 왜냐면 언제 할 거라고 분명히 얘기 안 할 거기 때문에 어쨌든 그럴 거고요. 그래서 미국 시장을 보면 나스닥 좋게 잘 끝났어요. 이렇게 따지게 되면 우리나라 시장 최근에 여기서 이만큼 조정받았던 거는 억울하게 떨어졌던 거죠. 여기서 요만큼 떨어졌던 거. 물론 여기 올라왔죠. 금요일 날 올라왔고 코스닥도 다 올라왔죠. 그렇죠? 다 올라왔고 금요일 날 다 들어주면 다 올라왔습니다. 그래서 여기 흔들 때 제가 공개 방송 해준 얘기가 있어요. 여기 잘 올라갈 때에서 한 이틀만 빠져도 대부분 사람들이 다들 힘들어할 거다. 어느 정도 힘들어할 거면 내가 괜히 주식을 했네. 그래서 포기하지 말라고 얘기했죠. 왜냐면 미국 시장, 유럽 시장 다 신고가 갈 거고 산타랠리 올 거고 내년도 계속 올라갈 것 같은데 여기서 조금 흔들린다고 걱정하지 마라. 이렇게 안 죽는다. 우리나라 코스피 2400 깨질 일 없다. 그러니까 걱정하지 말고 매매장 좋은 장이다. 계속해서 들은 얘기죠, 여러분들한테. 그러니까 제 얘기가 맞잖아요, 지금. 지금 유럽 시장 어떻게 됐냐면 신고가예요, 신고가. 역사적인 신고가. 뭐 이게 이제 유로스톡이 이제 유럽 시장을 이제 뭐 네덜란드, 뭐 덴마크, 뭐 영국, 뭐 독일 다 더해가지고 만든 거지만 따로 보더라도 유로스톡이 이렇게 올라갔다는 얘기는 독일 시장도 이게 고가를 돌파를 한. 월봉으로 보게 되면 독일 시장도 역사적인 신고가권입니다. 뭐 영국도 그럴 거고요. 뭐 덴마크 뭐 다 그렇잖아요. 프랑스 뭐 모든 국가가 다 그러진 않겠지만 거의 이렇게 가고 있어요. 어떻게? 유로스톡처럼 역사적인 신고가를 지금 뚫어놓고 얘네들이 이미 벌써 상승장이에요. 얘네들은. 역사적인 신고가를 간 상황이고 다우존스도 역사적인 신고가를 바로 코앞에 두고 있고 그러고 보면은 한 2, 3년 전에 유럽 시장이 먼저 역사적인 신고가를 갔었던 것 같은데 이번에도 비슷한 흐름이네. 그러면 유럽 시장이 먼저 역사적인 신고가를 가고 그다음에 다우존스 이미 일본은 최근에 갔었죠. 역사적인 신고가를. 그래서 다우존스도 좀만 가면 역사적인 신고가인데 나스닥은 좀 더 가야 됩니다. 한참 더 가야 돼요. 근데 가겠죠. 뭐 돌파가 될 거고. 그래서 뭐 반도체 지수 그러니까 해외 시장은 다 좋아요. 우리나라 시장만 못 따라가고 있는 실정인데 못 따라가면 어쩌습니까? 어차피 갈 종목만 가도 되는 거지. 그래서 급락만 없으면 돼요. 그래서 2,400만 안 깨지면 되고요. 그리고 전일 있었던 이제 이슈들 중에서 뭐 여러 가지가 있었는데 오늘 뭐 로봇 강아지, 로봇계 인수 소식 때문에 LG 넥스원이 이제 급등도 했는데 이따가 좀 살펴볼 거고요. 그다음에 이제 반도체 이슈들, 뭐 AMD, 그러니까 하이닉스, 삼성전자에 대해서도 계속 좋은 얘기가 나와주고 있고 이거는 이제 뭐 지겹도록 나올 거예요. 내년 1년 내내 들게 될 겁니다. 그리고 1년 내내 들을 것뿐만 아니라 앞으로도 더 좋아진다, 더 좋아진다. 우리가 2차 전지 들었던 내용들이 있죠. 2차 전지 한 2년 동안 좋은 얘기 여러분 들었잖아요. 결국 고점을 찍고 지금 내려가고 지금 2차 전지 안 좋은 얘기 나오죠. 모든 게 다 비슷합니다. 옛날에도 다 그랬어요. 옛날에 게임주, 화장품들도 다 그랬습니다. 조선주들도 그랬고 건설주들도 그랬어요. 바닥에 있을 때에서 어느 정도 얘네들이 주가를 많이 올릴 때에서는 좋은 얘기를 1년, 2년 동안 해요. 그러고 나서 너무 큰 얘기를, 그러니까 너무 많이 올라간 상태에서 너무 좋은 얘기를 하면 그거는 개인들한테 물량을 넘기는 건데 아직 IT 섹터들은 그렇게 고점은 아닙니다. 그렇게 고점이 아니기 때문에 하여튼 내년 1년, 2년 동안에서 좋은 얘기 나오면 이제 주가 계속 올라갈 거예요. 계속 올라가다 보면 그때서 이제 제가 이제 조심해야 된다는 얘기 할 때가 있겠죠. 그때서 조심하면 되고 지금 뭐 IT 섹터, 뭐 로봇 관련주, 인공지능, 뭐 오늘은 이제 메타버스도 움직이고 IT 섹터가 움직이는데 자, 지난주에 얘기했던 제약주로 끝난 거 아닙니다. 제약주들은 조정받으면 계속 공략을 해야 될 섹터인 거고 어쨌든 테마 장세 계속 좋고요. 바닥주, 패턴주 다 좋고요. 오늘은 대형 플랫폼 기업을 가지고 나왔는데
장을 좋게 보기 때문에 그렇게 그쪽을 가져왔거든요. 장을 안 좋게 보면 굳이 그걸 갖고 올 필요가 없는데 도대체 제가 어떤 종목을 얘기하는 건지 잠시 뒤에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오늘장 표적 종목 시간입니다. 앞서 증시 흐름 짚어보고 왔습니다. 일단 매크로적으로는 해외 시장 계속해서 좀 좋아지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다만 우리 시장은 박스권 장세 현재는 보이고 있지만 여전히 상승 장 속에 있다라고 말씀해 주셨으니까요. 저희 방송과 함께 하시면서 대응 전략 함께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도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번호 023153-2611번 혹은 2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자본시장통합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1:1 투자 상담이나 유사 수신행위 등 모든 불법 사항은 엄중히 금지하고요.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자, 그럼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어떤 종목일지 궁금하실 텐데요. 먼저 화면으로 만나보겠습니다. 오늘장 표적 종목입니다. 종목명은 카카오고요. 매수가는 잠시 후에 확인해 보겠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은 카카오입니다. 플랫폼 주고요. 1.5%가량 오늘장에서 상승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현재 가격 52,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일단 그동안은 사법 리스크가 있었기 때문에 계속해서 좀 주가가 약세를 보여오는 모습이었습니다. 그리고 지금 오늘 나온 소식으로는 2023년 다우존스 지속 가능 경영지수 월드에 3년 연속 편입했다라는 소식 조금 전에 들어와 있는 것까지 확인을 했고요. 일단 오늘장에서 카카오 어떻게 공략해보면 좋을지 전문가님과 함께 이야기 나눠보겠습니다. 자, 오늘 가지고 온 카카오는 시가총액이 네이버와 더불어서 뭐 작은 종목이 아닙니다. 근데 고점에서 너무 많이 빠져서 고점 대비 물린 사람들이 마이너스 한 80% 정도 되는 종목이었는데 최근에 좀 바닥에 좀 많이 올라왔죠. 37,000원대에서 52,000원대로 많이 올라왔는데 네이버도 많이 올라왔습니다. 장이 이제 돌아서기 시작하니까 이미 제가 장이 좋다라는 얘기를 계속 해왔죠. 나쁘다고 얘기한 적은 없었으니까. 근데 조정받은 거 9월 달에서 조정받는 거에 대해서만 얘기를 했고 조정이고 다시 올라갈 거다. 뭐 제가 9월 21일 날, 22일 날 이때서부터 조정이다라고 얘기했고 다시 올라갈 거다. 나중에 두고 보면 알 거다. 이게 장이 하락장이 아니고 상승장이었다라는 거를 뭐 이런 얘기들을 제가 10월 달, 11월 달 뭐 강연회에서도 간간히 얘기하긴 했는데 제가 최소한 박스권이라 그랬죠. 상승장은 뭐 두고 봐야 되는 거고. 근데 지금 느낌으로는 상승장으로 가는 게 맞습니다. 근데 가줄지 안 가줄지는 우리나라 세력들의 문제인 거예요. 가는 게 맞는 거라는 얘기는 유럽 시장 안 갔으면 말을 안 해요. 유럽 시장이 역사적인 신고점이죠. 일본 시장도 역사적인 신고점 같죠. 미국도 올해 신고점 같고 역사적인 신고점 가려고 다우는 앞두고 있고 나스닥도 갈 수 있습니다. 그럼 우리나라도 그러니까 전 세계 글로벌 다 뭐 전쟁하는 나라 빼놓고 전쟁하는 나라는 뭐 증시가 일단 멈춰 있을 거니까 그런 나라 빼놓고 대부분 나라들이 그렇게 올라갔다 하면 당연히 올라가는 게 맞는 거잖아요. 안 가는 것뿐이지. 그렇다고 급락할 거는 아니라는 얘기를 했었고 뭐 얘기 제가 공개방송 많이 했었었는데 자 그러면은 그런 식으로 움직이게 되면 네이버와 카카오도 올라가야 될 텐데 그동안에 못 올라갔던 거는 수급이 꼬였었습니다. 그리고 최근에 네이버랑 카카오랑 최근 상담을 저한테 받았던 분들은 이제는 손절할 자리가 아니다. 뭐 사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어요. 재미가 없어서 사라고 적극적으로 얘기하지 않았지만 팔 자리는 아니다. 가져갈 자리다. 그리고 이제 얘도 올라갈 자리다라는 말씀을 드렸는데 과거 2년, 3년 전에서는 네이버도 카카오도 많이 올라갔을 때 제가 저주를 퍼부었습니다. 솔직히 얘기하면. 방송에서 그냥 그렇게 얘기를 했어요. 내가 이거를 저주를 퍼붓는다. 이게 되게 안 좋은 얘기잖아요. 갖고 있는 사람. 근데 이게 왜 안 좋은 얘기냐면은 갖고 있는 사람들 더 갖고 싶은데. 근데 저는 그걸 신규 매수를 막으려고 했었던 얘기거든요. 고점에서 80% 빠지기 전에. 90%, 80% 빠지기 전에 저 고점에서 했던 얘기이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를 해도 욕을 안 먹는 겁니다. 제가 지금 위치에서 바닥에 물린 사람들 보고 이거 더 빠질 거니까 저주를 퍼붓습니다. 그러면 욕먹기 딱 좋죠. 그렇죠? 근데 저는 최고점에서
최고점에서 그런 얘기, 셀트리온도 최고점에서. 그 얘기가 맞았잖아요, 결국은. 근데 지금은 이 카카오나 네이버는 이제는 축복을 해줘야 될 자리죠. 계속 그렇게 얘기했었고, 그래서 최고점에서는 제가 안 좋게 얘기하지만 지금에서는 이제는 공략을 해줘야 되거나 매수를 하거나 끌고 가야 될 자리이기 때문에 말씀을 드리려고 이따가 가격 전략을 드릴 텐데, 어쨌든 장이 좋아졌기 때문에 이런 말씀을 드릴 수 있다라는 거 잠시 뒤에 다시 공개하도록 하겠습니다. 네, 일단 오늘장 표적 종목으로 카카오 가져와 주셨는데요. 오랜만에 정말 대형주를 준비를 또 해주셨습니다. 일단 장이 좋아지고 있기 때문에 지금 이 자리서부터 어떤 대응 전략을 세워가면 좋을지 궁금하실 텐데요. 노란 톡방에서 많은 정보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자, 일단은 매수가 공개하기에 앞서서 지난주 표적 종목 상황부터 함께 좀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화면으로 함께 보시죠. 네, 지난주 표적 종목 수익률 현황입니다. 12월 4일 풍사는 37,00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이날 매수가에는 도달하지 못했고요. 12월 5일과 12월 6일 한국항공우주 47,500원 그리고 47,350원에 접근해 봤습니다. 각각 1.4% 그리고 1.8%의 수익률 도달했습니다. 그리고 12월 7일과 12월 8일은 랩지노믹스 4,300원 말씀해 주셨는데요. 첫날은 매수가에 도달하지 못했고요. 다음 날은 아쉽게 수익률은 달성하지 못했습니다. 이렇게 해서 총 누적 수익률은 1,237.88% 기록하고 있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수익률 현황들 함께 좀 체크를 해봤고요. 그렇다면 지난주 금요일장에서 살펴봤던 종목 함께 다시 한번 좀 체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시장 안에서는 어떻게 공략해보면 좋을지 랩지노믹스부터 매수가 공개까지 함께 해보시죠. 자, 랩지노믹스 지난주 이제 그 제약 바이오 섹터들 준다 그래서 줬던 종목인데 지금 눌림목에 있는 상황인데 아침에 이제 조금 올라왔다가 지금은 다시 밀려 있는 상황인데 괜찮습니다.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지금 오늘 아침 기사에서도 뭐 의사 파업할 수도 있으니까 뭐 그런 얘기들 때문에 무슨 뭐 이쪽 보건복지부에서 무슨 뭐 비상령인가 뭔가를 뭐 경계 발령을 했다라고 하더라고요. 거기다 지금 유행병인 폐렴 같은 경우도 계속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데 지금 날씨가 갑자기 따뜻해져가지고 감기 환자가 많이 늘지는 않고는 있는 것 같지만 결국은 12월 달 좀 더 지나면 혹은 1월 달, 2월 달 계속 감기 걸리기 딱 그 계절이잖아요, 지금이. 그리고 이런 식으로 이제 추워졌다가 더웠다가 추웠다 더워다면 감기가 그럼 오히려 더 걸리기도 쉽고 쉽게 해서 환절기란 얘기죠. 그래서 지금 이 겨울철에서 이런 진단키트라든지 호흡기 질환 관련된 뭐 그런 관련주의 이슈들이 끝나지 않았으니까 그래서 눌리고 다시 움직일 겁니다. 거래량만 보도 알 수 있어요. 그리고 지금 장이 안 좋은 장도 아니고 테마주를 움직이기가 딱 좋은 장이기 때문에 그리고 어제 밤에 보니까 뭐 조류독감도 발병했다 그러는데 얘하고 조류독감하고 그렇게 상관은 없습니다만 조류독감이 발병을 하고 그다음에 무슨 돼지열병이 발병을 하고 이런 이슈가 나오면 테마주들 쪽에서 동물 백신 그다음에 방역주들 이게 움직이다 보면 방역주도 움직이다 보면 마스크도 움직이고 그다음에 진단키트 움직이고 물론 이건 사람에 대해서인 거고 뭐 동물은 동물에 대한 진단키트가 움직일 거지만 그러니까 다르지만 그러니까 sek터는 좀 다르지만 제약 섹터들이 올 겨울에 움직이기가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이쪽으로 죽어 내려가는 건 없을 거고요. 다시 올라가면서 수익을 가져다 주면 가져다 줬지 죽지는 않을 겁니다. 그래서 그냥 보유하셔도 되겠다 말씀을 드리고 자 급등명중 종목 두 가지를 살펴보겠는데요. 먼저는 늘 항상 찍어서 얘기해드리고 있는 제주반도체. 제주반도체가 지금 160%가 넘겼습니다. 수익률이. 지지난주까지만 하더라도 그러니까 2주 전, 일주일 전만 하더라도 100%가 안 됐었어요. 뭐 70 몇 프로, 뭐 60 몇 프로. 2주 전에서는 26% 수익 났다고 자랑하고 있던 종목이죠. 딱 2주 전에. 근데 지금 166%. 그래서 26%, 2주 전에 26% 정도 수익 났다. 근데 이게 100% 갈 거다. 그 얘기 듣고 사신 분들도 있는데 뭐 싸게 샀으면 더 좋았을 텐데지만 어쨌든 얘가 조정을 받고 갔으면 그래서 그 조정받으면 반드시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저도 추천을 다시 갖고 올 거다. 왜냐면 이게 올라갈 수밖에 없다. 올라갈 수밖에 없는 이유들은 뭐 온디바이스 AI로 엮이긴 했어도 반도체가 근데 다른 반도체는 이렇게 못 가고 있죠. 그거는 뭐 안타깝지만 다른 반도체들도 이렇게 가줘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올해는 못 간다는 얘기예요. 올해 뭐 한 달 만에 어떻게 이렇게 가요? 갑자기. 하지만 내년과 내후년은 갈 수 있는 애들이 꽤 나올 겁니다. IT 섹터에서. 왜 그렇게 보냐 그러면은 여러분들이 타임머신 타고 미래를 계속 한번 가보세요. 한번. 반도체에서 무슨 얘기 나오나. 좋은 얘기 계속 나옵니다. 2차 전지에서 3년 전에 나왔던 얘기들 있죠. 2019년도, 2020년도 나왔던 얘기, 2021년도, 2022년도, 2003년도 가면서 계속 좋은 얘기 막 쏟아내잖아요. 막 뭐 매출이 뭐 200조 한다, 뭐 300조 한다, 400조 한다, 앞으로 2030년도, 2040년도 가면 뭐 1000조 정도 할 거다, 뭐 이런 식으로 얘기를 계속 뻥튀기를 하잖아요. 그런 식으로 IT 섹터들도 앞으로 계속 가면서 뻥튀기 할 게 뻔합니다. 왜냐면 로봇하고 좀 확대해서 얘기하면은 우주 항공모함이라든지 우주 비행기라든지 뭐 이거 다 만들어낼 거 아닙니까? 아이언맨도 만들어내고 터미네이터도 만들어내고 인공지능 로봇들 뭐 다 싹 다 만든다고 하니까 약간 조금 뻥을 곱하기 100을 붙이긴 했지만 그러니까 그런 식으로 엄청난 무슨 얘기가 나올지 몰라요. 계속 이런 얘기들이 내년 내후년 계속 나오면서 주가를 계속 올릴 겁니다. 그럼 여러분들은 그 뉴스에 매료돼가지고 또 고점에서 사게 된단 말이에요. 근데 그 전에 반도체주들은 바닥에 있으니까 제가 안전한 섹터로 얘기를 했었던 거고 그래서 제주 반도체도 콕 집어서 이번 강연에서도 그때 하이닉스에서 주성 엔지니어링이 더 낫다. 근데 주성 엔지니어링 갈 수 있는 게 뭐냐? 그래서 11월 25일 날 찍은 종목이 제주 반도체. 그때 강연에 들어왔던 수백 명한테 물어보세요. 제가 딱 콕 집어서 주성 엔지니어링 갈 수 있는 종목이 뭐냐? 종목 아무것도 얘기 안 했어요. 하이닉스, 제주 반도체, 주성 엔진 딱 세 가만 얘기했습니다. 그렇게 해서 갈 수 있는 게 얘다라고 찍었었는데 그렇게 찍고 나서 이렇게 간 거예요. 어쨌든 더 갈 건데 더 가기는 할 건데 이제 수급이 아직 좋기 때문에 근데 주가가 많이 올라갔어요. 이제 이 다음에 목표치는 15,000원이고요. 15,000원 정도 가면은 한번 빠지겠죠. 빠졌다가 다시 올라가면은 내년과 내후년에서는 2만 원도 갈 수 있다고 보여집니다. 원래 주가가 한번 올라가기 시작하게 되면 올라갔다 조정받고 그러니까 이슈는 계속 살아 있으니까 인공지능, 로봇, 반도체에 대한 이슈가 살아 있기 때문에 뭐 자율주행차 뭐 이런 그래요. 하여튼 166%인데 이제 곧 200%가 금방 갑니다. 이건 갖고 있는 사람들의 입장인 거고 없는 사람들은 이게 불어오면 이렇게 갈 수 있는 다른 인공지능 AI, 온디바이스 AI 관련주들 있죠. 그런 애들을 다른 거 사야 돼요. 다른 거를. 자, 그리고 하나 더. LIG 넥스원 오늘 급등 명중 종목. 이게 이제 10월 10일 날 한글날 쉬고 나서 이제 원래는 조금 천천히 올라갈 종목으로 LIG 넥스원을 뽑았던 건데 사실 이거 말고도 천천히 움직일 수 있는 종목으로 한국항공우주도 뽑았죠. 저는 방산주들을 좋게 봅니다. IT만큼 좋게 봐요. IT도 지금서부터 뭐 최소한 2년 동안에 무조건 좋을 거예요. 이거는 뭐 기업의 모든 레포트들이 다 그렇게 얘기하고 있으니까 이건 무조건인데 2년 동안에서는. 근데 이걸 조금 길게 보면 앞으로 향후 10년 동안 안 좋겠어요? 계속 IT주는 좋겠지. 로봇들이 돌아다닐 텐데. 그래서 IT 섹터를 계속 좋게 보는 것만큼 방산주도 좋게 본다 그랬죠. 왜냐면 그러니까 방산에 대해서는 유튜브에서 검색해보고 뭐 수리온 비행기라든지 잠수함이라든지 그러면 유튜버들이 굉장히 많은 기사를 갖다가 만들어서 영상을 제작한 것도 있어요. 그거 보시면 돼요. 그거 보면은 뭐 거짓말로 써놓은 거는 잘 가려서 보셔야 되겠지만 거기 보면은 하여튼간 뭐 사우디, 그러니까 중동 쪽하고 그다음에 유럽 쪽하고 동남아시아 쪽으로 수주 소식이 계속 이어질 겁니다. 계속 이어질 거고 그런 이제 실적들에 대해서 그래서 이렇게 바닥에 있는 종목들은 다 좋아 보여요. 그래서 요 LIG 넥스원, 그래서 LIG 넥스원이 얼마나 올라갔냐면 지금 41.9%가 올라왔는데 생각보다 빨리 올라왔죠. 저도 이런 식으로 빨리 올라올 줄 몰랐는데 이슈는 그 로봇 강아지, 로봇개라고 이제 기사가 나왔으니까 로봇개에 대한 이슈, 그 인수 소식 때문에 이렇게 움직였다 그러는데 이제 방산 이슈죠. 보스턴 다이나믹스, 현대차도 그런 이제 류의 로봇을 인수를 하고 앞으로 로봇 기업으로의 이제 비전을 앞으로 계속 보여줄 거지만 LIG 넥스원도 방산 쪽에서 그래서 로봇계 이슈로 해갖고 이제 급등을 했는데 이것뿐만 아니라 전차라든지 미사일이라든지 뭐 잠수함이라든지 계속 이런 이슈는 계속 이어질 겁니다. 그러면은 이거는 여기서 갭을 메꾸고 일로 떨어지는 게 아니고 우상방으로 저는 더 간다고 봅니다. 당연히 그래야 되고요. 그래서 그 방산주들은 있잖아요. 방산주들 하나 시스템도 그렇고 과거에 있던 차트를 보면 안 됩니다. 과거에서 뭐
2천억, 1천억, 그러니까 한 해에 과거 한 30년 전, 20년 전 혹은 뭐 10년 전만 하더라도 뭐 한 해에 1조 뭐 이 정도 1조, 2조 이 정도 팔았단 말이에요. 수익이 그 정도 됐다라고 하면은 지금은 뭐 심심하면은 뭐 10조, 5조, 뭐 20조 뭐 이런 식으로 수주를 따오잖아요. 그러니까 그때에 비하면 주가는 당연히 역사적인 신고점을 가야 된다라고 보고 있는 거고, 뭐 실적으로 보나 앞으로의 기대로 보나 뭐 기존에서 뭐 얘들이 매출을 1조, 2조 하던 애들이 갑자기 10조, 20조, 30조라면 그러면 주가도 그러면은 10배, 20배는 가야 되는 거 아닙니까? 지수가 못 가니까 못 가서 그렇지. 그러니까 저는 이거 다 신고가로 다 갈 거라 봅니다. 하나시스템, 한국항공우주,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LRG 넥스원. 그래서 이거를 차트를 보면은 월봉을 보고 뭐 연봉을 보고 그러면은 이제 역사적인 고점이니까 더 이상 못 가겠지가 아니고 돌파를 하고 이제 새 길로, 그러니까 새 길을 열어서 이제 정말로 위쪽으로 올라가는 그런 애들은 다 방산주만 가지고 있는 게 우주항공도 다 그쪽으로 다 들어가잖아요. 어쨌든 잘 가고 있는데 갭을 메꾸고 죽는 게 아니고 갭도 메울지 안 메울지 모르겠어요. 이렇게 만들어 놓고 또 급등하고 또 날아갈지도 모르겠는데 어쨌든 이런 식으로 날아가게 되면 여러분들한테 얘기했었던 뭐 퍼스텍도 거기에 일환에 돼 있는 종목 바닥이죠. 그러니까 바닥에 있는 뭐 휴니드, 퍼스텍 이런 애들도 결국은 다 따라가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저는 방산주를 좋게 본다라는 거. 그거는 꼭 여러분들 알고 가야 됩니다. 그래서 IT, 뭐 제약주도 이번 겨울에서 움직일 거니까 제약주도 좋게 보지만 방산주 이런 애들은 계속 보셔도 나쁘지 않습니다. 자, 그럼 이제 오늘의 표육 종목인 카카오. 자, 카카오. 자, 카카오는 시가총액이 22조 9천억. 예전에서는 더 했죠. 뭐 이거 여러분들한테 추천한다고 뭐 여러분들 사서 올리면은 대단한 거라 그랬죠. 그럼 여러분들이 방송 보시는 분들이 한 주머니에 한 1,000억씩 갖고 있는 사람들이 한 100명, 1조씩 갖고 있는 사람이 한 10명, 그러면 올라가죠. 그럼 올라가는데 그렇지가 않단 말이야. 아무리 여기서 얘기해도 이거 꼼짝도 안 합니다. 그래서 세력들이 떨어뜨리고 싶으면 여러분들이 여기다가 다 사들고 있잖아요. 떨어져요. 이거는 세력을 이길 수 없어요. 이건 시장과 함께 가는 겁니다. 그래서 이거는 매수 가격은 52,000원 정도에서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여러분들 산다고 꼼짝하는 거 아니니까 52,000원 정도로 내려오면 이 정도에서는 물 먹지는 않을 거예요. 52,000원 정도 한번 공략을 해보시고 차트를 보면 제가 이거를 저주를 퍼왔다는 자리가 이런 자리예요. 펄어비스도 셀트리온도 다 이런 자리에서. 그 이런 자리에서 왜 저주를 퍼부었느냐. 바닥에서 그냥 간 게 아니라 10배 막 가고 막 이랬던 종목들을 저는 별로 안 좋아하기 때문에. 그래서 특히 안 좋아하는 종목 꺾기 전에서는 저도 쉽게 그리지 않아요. 많이 올라갔으니까 친규 매수하지 말고 가져가시란 말만 하는데 이 추세가 꺾인다라는 거, 이게 추세. 긴 추세가 꺾인다는 건 사람의 허리가 잘린 자리라 그랬죠. 그런 자리에서는 제가 악담을 해서라도 여러분들의 접근을 제가 막는 겁니다. 왜냐면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1년, 2년, 3년 지나면 고점에서 이런 일들이 벌어지기 때문에 그래서 막는 건데, 그래서 펄어비스도 셀트리온도 다 그렇게 다 여러분들한테 이때 당시 위험하다, 이건 건들지 말아라, 이건 뭐하러 건드리느냐, 요런 자리들. 그리고 셀트리온 말고 펄어비스. 펄어비스는 심지어 제가 바닥에 추천해가지고 수익이 몇백 프로 나가지고 자랑도 했던 종목인데 여기서부터 접근도 하지 말아라 했던 종목이거든요. 근데 이제 다 빠졌잖아요. 이제 카카오도 다 빠졌고 바닥을 기고 있고. 그러니 이제는 장도 이제 좋아지고 있고 이제 바닥에서 이제 돌리려고 모양 잡고 있는데 일단 수급이 좋습니다. 오늘 이거를 가지고 나온 이유는 최근에 바닥에서 그러니까 뭐든지 이 주식 대형주들은 가려면 수급이 중요한데 개인 투자자들은 최근 한 달 동안 보면 이제 지겨워서 다 던지고 있어요. 싹 다 던지죠? 쉬지 않고 던집니다. 아마 오늘도 던지고 있을 텐데 외국인들과 기관들은 이걸 열심히 담아댑니다. 한 달 내내 봐봐요. 새빨갛죠? 자, 이런 차트를 무슨 차트? 명란젓 차트. 이렇게 새빨갛게. 이렇게 되면은 이건 안 갈 수가 없습니다. 대신에 단점은 빨리 안 가죠. 빨리 안 가기 때문에 그래서 장기 투자를 선호하거나 느려도 괜찮다. 이거 삼성전자처럼, 하이닉스처럼, 셀트리온처럼 뭐 안 가면 어떠냐. 돈만 안 깨지면 되지. 하는 분들한테는 지금에서 기업 외국인들 열심히 담고 있기 때문에 이런 쪽이 유리하고 아니다. 저는 제주반도체처럼 빠른 걸 원합니다. 그러면 가벼운 방산주가 빠를 수도 있어요. 의외로. 근데 가벼운 제약주나 IT 부품주를 하는 게 빠르다는 말씀 다시 한 번 더 드리면서 오늘은 그냥 안전하고 편안한 카카오를 말씀을 드려봤습니다.
네, 오늘장 표적 종목 카카오입니다. 매수가 52,000원 말씀해 주셨고요. 외국인과 기관 투자자가 계속해서 담고 있기 때문에 장기 투자적인 관점으로 안전하게 가고 싶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관심 가져보시면 좋지 않을까 싶습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정보가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톡방에서도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목에 대한 대응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종목 상담도 신청하실 수 있겠습니다. 번호 023153-1611번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함께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는 개인정보보호법을 준수하고 있습니다. 상담 시에 수집된 개인정보는 동의 없이 별도의 목적으로는 절대 사용되지 않으니까요. 안심하시고 많은 참여 부탁드리겠습니다. 자, 그렇다면 첫 번째 상담부터 이어가 보겠습니다. 오늘 첫 번째 종목으로 셀트리온 헬스케어 함께 보겠습니다. 오늘 장에서는 3% 넘게 그래도 강세 좀 보이고 있습니다. 76,300원 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일단 셀트리온 자체는 12월에 좀 중요한 일정을 앞두고 있습니다. 합병이라는 큰 이슈를 안고 있는데요. 주식 매수 청구권, 대금 지급 예상일이 12월 13일 이번 주 수요일이고요. 합병 기일은 12월 18일 다음 주 월요일입니다. 지금 자리에서는 어떤 전략을 좀 세워가면 좋을지 한번 확인해 볼 텐데요. 우리 상담자님은 74,700원에 매수하셨고 10% 정도의 비중을 싣고 계십니다. 전문가님 어떤 전략을 좀 세워주실까요? 자, 셀트리온 상담에 앞서서 노란 톡방 열려 있으니까요.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제 입에서 시장이 하락장이다, 위험하다, 현금하다라는 얘기가 안 나가고 있다라는 거, 장이 좋기 때문에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은 제가 장이 좋다라고 얘기를 해도요. 또다시 한 4일 정도만, 지난주도 월, 화, 수, 목 이렇게 시장이 흔들리니까 다들 겁먹어갖고 주식 그만해야 되나 막 이렇게 막 무서웠죠. 근데 절대 그런 장 아니라 그랬죠. 그런 위험이 있으면 얘기를 해줄 겁니다. 근데 계속 제가 지난주 월화수목 금요일에서도 시장 안 좋은 거 아니다. 여전히 좋다. 미국 시장 맨날 넘어가는데 뭐가 걱정이냐. 역사적인 신고점 넘어가는 글로벌 시장이 우리나라 시장도 결국은 갈 거다. 산타렐이 올 거다. 뭐 등등 좋은 장이라고 계속 얘기했기 때문에 거기 있는 사람들은 일단 뭐 오히려 더 사면 더 샀고 따뜻한 겁먹을 필요가 없는 장입니다. 어쨌든 이렇게 노란 톡방 열어놨으니까 들어오실 수가 있겠고, 자 상담으로 넘어가서 자 장이 좋다 그랬죠. 자 셀트리온 헬스케어 이게 작년과 재작년에서도 이렇게 왔다 갔다 그러면 한 지금쯤에 사면 또 물리고 그랬었어요. 왜냐면 자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계속 그랬어요. 작년에서도 여기 이쯤에서 쭉 빠졌다가 올라갔다가 지금 올해도 마찬가지 왔다 갔다 하니까 그 매수 가격이 74,700원. 지금 장을 박스권장으로만 딱 보고 그다음에 작년장까지 만약에 생각을 하고 보면은 이거는 지금 잘못 산 거예요. 작년을 생각한다 그러면. 왜냐면은 작년에서는 얘뿐만 아니라 셀트리온도 그랬어요. 셀트리온도 그러니까 결과론이죠. 결과론으로 그랬지만 근데 지금 다시 전 세계 증시가 신고점으로 가고 있는 상황에다가 지금 제약바이오도 올 겨울에서 지금 한미약품도 움직이기 시작했고 다른 제약주, 녹십자 이쪽도 얘네들도 움직이기 시작했고 그래서 지금 대형 제약주들도 움직이기 시작했고 물론 얘는 합병 이슈도 있는데 예전에서는 이제 합병이 되게 되면 둘 중에 하나죠. 떨어지든가 올라가든가. 합병 전에서는 올라가고 합병 이후에서 떨어지는 경우도 많았고 근데 저는 예측을 해보건데 지금 장이 좋고 제약주도 올 겨울에도 움직일 흐름을 보이고 있고 해서 더 간다고 봅니다. 그러니까 더 가져가셔도 될 것 같고요. 셀트리온 헬스케어 수급도 좋아요. 셀트리온 그룹들이 다 수급들이 다 괜찮습니다. 수급을 보면은 외국인들이 계속 사죠. 개인들은 계속 팔고. 그러니까 바닥에서 개인들은 불안해서 던지는 거예요. 글로벌 시장 신고가 가고 역사적인 신고가 간 건 안 보이고 뭐 경기 침체니 뭐니 여기에 이제 겁나 갖고 던지는 건데 그런 뉴스에 속지 마세요. 어쨌든 얘는 더 가져가시면 됩니다. 어디까지? 뭐 9만 원, 10만 원까지 올라올 때까지 내버려 두셔도 될 종목으로 보이니까 일단 이번에는 요 고점을 돌파 기대감을 갖고 있는 종목입니다. 자, 다음은 자 전화로 한번 가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보세요.
네, 여보세요? 네, 안녕하세요. 전화 연결됐고요. 예, 안녕하세요. 네. 자, 어떤 종목 궁금하세요? 저 에코아이고요. 에코 100% 바이오? 에코아이. 네. 에코아이? 네. 에코아이 신규주네요. 네. 네, 맞아요. 신규주를 제가- 어떻게 알고 사셨어요, 근데? 실은 네. 제가 주린인데 다른 분들이 주식해서 돈 벌었다 해가지고 그래서 멋모르고 들어갔다가 물타기 해서 100%. 자, 좋은 방법을 하나 알고 있는데 남들 네. 돈 벌었다 할 때 말고요, 있잖아요. 남들 네. 돈 다 깨져가지고 이제 더 거덜나갖고 이제 큰일 났다 할 때 있죠. 네. 그때 시점부터 분할 매수하면은 돼요. 종목도 마찬가지예요. 지금도 네이버, 카카오는 대부분 개인 투자자들이 거기서 돈 다 깨먹었기 때문에 이제 포기하고 던지는 자리란 말이에요. 네. 그러면 그때서부터 사는 거예요, 거꾸로. 아셨죠? 자, 그럼 에코아이는 매수 가격하고 비중 한번 말씀해 주시겠어요? 55,889원에 100%고요. 전재산인데 네. 실은 이거로 예단비 하려고 했는데 돈 벌어서 나가려고 했는데 지금은. 지금 물려서 지금 어떻게 해야 되나 지금 이제 고민을 하고 계신 거네요. 지금 사신 지는 뭐 얼마 안 되셨네요, 보니까. 한 2주 정도? 네. 네네. 그렇죠, 2주 정도. 시가총액은 4,380억. 한번 차트 한번 보겠습니다. 일단은 이게 증거금 100%로 돼 있는데 왜 증거금 100%로 돼 있나? 시가총액이 작은 것도 아니고 단기 순이익 안 나는 것도 아닌데 이건 뭐 제가 볼 땐 별 문제도 없거든요. 섹터는 이제 온실가스 쪽으로 돼 있고 최근에 이제 에코 프로 쪽에서 아마 그쪽에서 이제 자회사로 이제 상장했던 걸로 기억을 하는데 상장하고 나서 이렇게 떨어지게 되면 이렇게 떨어지다가 네. 아직 전저점을 지지를 해주고 있는 상황이니까 장도 좋으니까 일단 급락할 것 같진 않으면 제가 에코프로도 에코 그룹주들도 여기서는 이제는 급락이 없고 좀 반등을 좀 줘야 될 타이밍이다를 얘기를 했듯이 지금은 이제 급락보다는 대부분 종목들이 좀 반등이 나와줘야 돼요. 그래서 에코프로도 에코아이도 선생님 이게 저는 에코아이가 에코프로 뭐 이런 그런 계열 회사인 줄 알았는데 전혀 아닌가요? 다른. 네. 그러면은 시가총액이 왜 이렇게 크대요, 근데? 자, 내용을 한번 볼게요. 네. 온추, 에코아이와 합병. 근데 온실가스 관련주들은 과거에서는 이제 바이든 대통령 이슈 있을 때에서 한번 움직였던 때라 사실 내년 이제 대선 되면은 그때에서는 한번 이제 태양광이라든지 온실가스 관련주들이 움직일 수는 있거든요. 근데 그때까지 수익이 빨리 나야 될 텐데, 그렇죠? 비중 네. 100%니까. 실은 제가 날짜도 4월인데 이번 주나 다음 주 중으로 예단비를 나가야 되거든요. 그 전까지 올라오면 좋을 텐데 쉽지는 않을 것 같아요. 왜냐면 지금 반등을 주겠다는 양봉이 안 나왔기 때문에 일단 5만 원을 돌파하는 양봉이 나와주는 게 제일 좋은데 그게 나오면 빨리 나옵니다. 상승이. 왜냐면 5만 원 돌파한다는 시도가 나온다는 얘기는 6만 원까지도 얼마든지 올라가겠다는 의지라고 보여지는데 지금 5만 원의 반등이 안 나오니까 지금 전저점 자리를 깰 거냐 말 거냐 지금 고민하는 자리라 어차피 추가 매수도 지금 못 하고 그래서 일단 5만 원만 돌파가 되면 수익권까지는 버텨보실 수 있을 것 같아요. 근데 5만 원 돌파해야 단 말이죠. 대략 선생님 그러면 한 언제까지? 뭐 내년까지는 저희가 힘들고. 이게 지금 내년 문제가 아니고 신규주들은 네. 한 번 빠지기 시작하게 되면 세게 빠진단 말이에요. 원래 신규주 특징이 그래요. 신규주들은 한 번 빠지면 세게 빠져요. 그래서 그 세게 빠지기 전에 빨리 5만 원 돌파되는 게 문제, 그러니까 그게 중요한데 아직 5만 원을 돌파하겠다는 시그널 자체가 안 나오니까. 근데 장은 지금 좋아요. 장은 지금 우리나라 시장 급락도 없고 해외 시장은 여전히 강세고 또 온실가스 쪽으로 이슈는 별로 안 도니까 얘가 강하게 움직일 생각도 없는 것 같고 그리고 이게 에코그룹주도 아니라 그러면은 이름만 지금 에코아인데 네. 근데 시가총액은 4천억짜리고 근데 지금 온실가스 쪽으로 이슈가 전혀 없습니다. 에코그룹을 엮이는 것도 아니고. 네, 맞아요. 그런데 거래량도 없어요. 그러니까 얘는 그냥 가만히 있는 것만 해도 이게 정상이라는 얘기죠.
그래서 이거는 방법이 없어요. 이거를 뭐 1개월, 2개월 더 가져가면 어떨까 해봤자 거래량이 실리거나 이슈가 돼야 되는데 이슈도 없으니까 그냥 관망하고 지켜보고 계시다가 그나마 장이 좋다라는 희망을 걸고 5만 원이 빨리 돌파가 되면 전화를 주세요. 그러면은 이게 올라갈지 안 올라갈지 5만 원만 돌파해보면 알 수가 있거든요. 그러니까 지금은 손절할 생각하지 마시고 장이 좋으니까 일단은 보유만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이제는 중간 시장 갔다가 다시 상담으로 이어가도록 하겠습니다. 실전 매매 정수 중간 시황 시간입니다. 이렇게 종목에 대한 정보 더 필요하다 하시는 분들께서는 노란 톡방에서 함께 하실 수 있겠습니다. 샵 0082번으로 이정수 세 글자 적어서 보내주시거나 화면 하단에 QR코드 촬영하시고 들어오시면 더 많은 정보 함께 받아가실 수 있겠습니다. 그리고 종목 상담 신청 못하신 분들 아직 늦지 않았습니다. 번호 023153-1611번 혹은 1612번으로 전화 주시거나 100원의 정보 용료가 부과되는 샵 0082번으로 종목명, 매수가, 비중까지 적어서 보내주시면 저희가 친절한 상담 도와드리겠습니다. 자, 먼저 오늘장 표적 종목 흐름부터 함께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카카오 1.5% 정도 상승하면서 여전히 52,500원 선 지나가고 있고요. 오늘 제시해 주셨던 매수가 52,000원이라는 점 함께 챙겨드립니다. 계속해서 양시장 흐름도 함께 좀 체크를 해보겠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부터 함께 확인해 보겠습니다. 일단 하락 전환한 모습이고요. 0.03% 떨어지면서 2,517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이어서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삼성전자부터 삼성전자 우선주까지 자리하고 있고요. 일단은 SK 하이닉스 그리고 삼성전자 우선주만 빨간불 켜져 있습니다. 윤석열 대통령이 오늘부터 15일까지 네덜란드를 국빈 방문하는 것으로 알려져 있습니다. 반도체 협력하겠다라고 이야기가 나와 있으니까요. 이 부분 반도체 관련주들 흐름 함께 체크해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이어서 코스닥 지수도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코스닥 지수는 여전히 빨간불 켜면서 움직이고 있고요. 강보합 수준에서 0.86% 상승했습니다. 837선 지나가고 있네요. 계속해서 시가총액 상위 종목들의 흐름도 함께 살펴보겠습니다. 에코프로비엠부터 LNF까지 현재 자리하고 있고요. 포스코 DX LNF는 1.2% 그리고 0.69% 하락하면서 움직이고 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 오늘 보시면 일단은 3% 그리고 강보합 수준에서 각각 움직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에코프로 머티가 3거래일 연속 강세 보이고 있습니다. 코스피 200 지수에 특례 편입됐다라는 소식 전해졌고요. 이번 주 금요일 12월 15일부터 적용된다라는 점도 함께 확인하시면 좋겠습니다. 현재 시간 10시 33분입니다. 개장한 지 1시간 33분 지나가고 있고요. 지금 이 시각 특별한 움직임은 있는지 전문가님과 함께 확인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시장은 그냥 박스권이에요. 박스권이고 코스닥은 오르고 있고 코스피는 살짝 약세인데 그거보다는 약세인데 죽는 것도 아니고 급락할 것도 아니니까 걱정은 안 하셔도 되고요. 테마주의 흐름들 쪽에서 이제 조정받으면 공략하면 되는 장입니다. 조정받으면. 그러니까 IT 섹터도 그렇고 인공지능도 그렇고 로봇도 그렇고 조정받으면 공략하면 되는데 근데 IT 섹터는 이게 좀 까다로워요. 제가 그래서 회원들한테도 그거를 어떻게 설명했냐면 온실 속의 화초 같은 종목이다. 나쁜 거는 아니에요. 우리 뭐 화초 나쁘니까 우리가 불태워버리거나 없애지는 않잖아요. 근데 화초는 왜 화초예요? 온실 속의 화초는 까다롭다는 거예요. 뭐가 까다롭냐면은 온도도 맞춰야 되죠. 그다음에 물도 너무 많이 주면 안 되고 뭐 등등. 근데 잡초는 대충 키워도 돼요. 물론 이쁘지는 않지만 그래서 IT는 미국 시장도 올라야 되고 하이닉스도 올라야 되고 그래야 IT는 올라갑니다. 미국 시장이 조정받거나 아니면은 뭐 미국에서 뭐 긴축할 거다라는 또 얘기해서 뭐 금리 인상 뭐 한다 뭐 이런 얘기 나오면 바로 미국 시장 나스닥 떨어지면 우리나라 삼성전자 하이닉스도 바로 떨어지고 IT도 바로 떨어지는데 나쁘다는 뜻은 아니에요. 반도체가 앞으로 무궁무진하게 좋아질 거기 때문에 좋은데 따지는 게 많다는 얘기죠. 지수도 따져야 되고 IT, 삼성전자, 하이닉스의 흐름도 봐야 되고 근데 제약 바이오 섹터들은 별로 그렇게 따지질 않아도 돼요. 지금 오늘 조정받지만 쟤네들은 지수가 올라가도 올라가고 지수가 빠져도 올라갑니다. 그러니까 지금 모양을 만들고 있는 거거든요. 그래서 여러분들한테는 랩지노믹스만 얘기를 했지만 종목이 뭐 제약바이오가 랩지노믹스만 있습니까? 못해도 100개, 200개는 나올 텐데 그래서 그쪽 애들은 조정받을 때 잘 보시는 게 좋을 것 같고 그리고 아까 얘기했던 방산주들은 끝나지 않습니다. 지금 LIG 넥스원도 다시 살아나고 지금 또 다시 강세를 보여주죠. 차트 한번 잠깐 볼까요? LIG 넥스원. 저는 내년에서 방산주들이 꽃을 피울 거라 생각을 하고 있는데
일단 대장인 하나시스템, 하나에어로스페이스, LIG 넥스원, 뭐 그 외에는 뭐 한국항공우주도 있겠지만 뭐 빅텍, 휴니드, 그다음에 뭐 퍼스텍, 뭐 스페코, 뭐 제노코 뭐 이런 종목들도 다 로봇 기업들 플러스 뭐 방산주 뭐 여러 개 엮인 것들이 많을 거란 말이에요. 드론 이런 것들. 그래서 그쪽 애들도 내년에서 계속 좋아질 것 같아요. 그래서 아까도 방산주 계속 관심 있게 보시라고 얘기했던 것도 그런 일환인데 아마 내년에서 아마 방산주 많이 자랑할 것 같으니까 바닥에 있는 것도 혹시 방산주 뭘 갖고 있든 간에 퍼스텍을 갖고 있든 간에 휴니드를 갖고 있든 간에 빅텍을 갖고 있든 간에 그게 비중이 부담되는 게 아니라면 끌고 가는 것도 저는 좋다고 봅니다. 뭐 조만간에 좋은 이슈들, 뭐 드론 이슈가 나오든 뭐 다시 로봇 강아지 그게 뭐 걔네들만 LIG 넥슨만 하는 게 아니거든요. 가서 기사 찾아보면 다른 애들도 뭐 군사용이니까 로봇 강아지에 대한 이슈들, 로봇개라 그러죠. 로봇개에 대한 이슈들이 딴 데도 있는데 뉴스 안 나오고 왜 급등 안 하는지 모르겠는데 내년에서는 이쪽 저쪽 돌리면서 그리고 하나 그룹주 같은 경우는 더 큰 방산 로키드 마틴처럼 큰 방산 기업을 꿈꾸고 있다 그랬잖아요. 그러면 인수합병 이슈도 분명히 있을 것 같은데 라는 관점으로 말씀을 드리면서 어쨌든 방산주들은 또 오늘 흐름들이 좀 괜찮은 것 같아서 한 번 더 말씀을 드렸고요. 자, 상담 계속 이어서 가도록 하겠습니다. 네, 그럼 계속해서 좀 상담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일단 KG케미칼 다음 종목으로 함께 보실 건데요. 비료나 요소수 등 화학 제품을 제조하는 업체입니다. 최근에는 요소수 관련주로 묶이면서 크게 시세를 보인 바 있고요. 일단 오늘 장에서는 3% 좀 밀리고 있습니다. 우리 상담자님 7,050원에 매수하셨고 15% 정도 보유하고 계신데요. 어떤 전략 세워주실까요? 자, 7,050원에 사셨으면 쫓아가신 게 아니네요. 근데 수익 났다가 못 파신 것 같기도 하고 자 차트 보겠습니다. 고점에서 안 산 거는 되게 잘하신 거예요. 지금 위치에서는 하락장도 아니고 급락할 일도 없고 그러니까 테마주도 쫓아만 안 가면 크게 문제될 거 없다 그랬죠. 어쨌든 근데 사신 가격대 보니까 여기서 샀다가 못 파신 것 같은데 다시 또 오를 때 되면 오를 겁니다. 그러니까 요소수 이슈로 움직이든 뭐 사료 이슈로 움직이든 또 이슈는 있을 것 같아요. 왜냐면 거래량을 보니까 괜찮죠? 거래량이들이. 그래서 다시 이슈가 나오면서 올라오면 그때선 다시 한번 절반을 파시면 되고 지금 자리에서는 팔 필요는 없어 보입니다. 좀 시간이 걸리더라도 보유 말씀드리겠습니다. 자, 이렇게 해서 상담은 오늘 이걸로 마무리로 하도록 하겠고요. 장 끝나고 나서도 공개 방송은 짧게 있으니까 뭐 시장이 불안하시거나 궁금한 게 있으면 그때 들어오시면 되겠고요. 저는 내일 다시 찾아오도록 하겠습니다. 네, 이렇게 해서 상담까지 좀 마무리해 보고요. 오늘 장 끝나고 나서 공개 방송 짧게 예정되어 있으니까요. 관심 있으신 분들은 많은 참여 부탁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자, 그럼 저희는 오늘 방송의 핵심 내용 다시 한번 화면으로 정리해 보겠습니다. 네, 지난주 금요일 뉴욕 증시는 상승하며 마감했습니다. 우리 시장은 여전히 박스권 장세 보이고 있고요. 매매하기 좋은 장 속에서 바닥주, 패턴주 위주로 공략 세워보자라고 말씀해 주셨습니다. 오늘 장 표적 종목 카카오고요. 매수가 52,000원 제시해 주셨습니다. 네, 오늘 저희가 준비한 소식은 여기까지입니다. 저희가 방송 중에 제공해드린 정보는요. 투자 판단을 위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와 수익률은 보장하지 않습니다. 그리고 서울경제TV, 서울경제신문은 당사의 브랜드입니다. 이외에 당사를 사칭하는 사례가 늘고 있으니 이 점 조금만 더 유의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럼 오늘 하루도 서울경제TV와 함께 하시면서 성공적인 투자 전략 세워가셨으면 좋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투자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입니다. 방송에서 제공하는 주식의 가치, 가격 상승 및 하락에 대해서는 방송사에서 보장하지 않습니다.